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한니치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방은 제가 좀 내보낸 세입자거든요. 제가 건물을 인수할 때부터 쭉 살았던 분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좀 나가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뭐 받아들여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소음 때문에 민원 제기를 계속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인수하고부터 쭉 계속 시달렸어요. 초보 주인들은 세입자가 하는 말을 거의 다 들어주고 막 좀 끌려다니게 돼 있거든요. 저도 물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뭐 굳이 사는 분 나가라고 해서 또 새로 들여야 되고 또 다른 분이 들어와도 또 뭐 수월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참고 견뎠는데 저도 몇 년 차 되다 보니까 향후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정중하게 이사를 권했고요. 사실은 이 방을 고치고 싶기도 했어요. 제가 5층에 두 세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쪽 방을 고쳤고 그때 이쪽을 같이 공사를 하고 싶었는데 살던 분을 내보내면 주인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시란 말을 못하고 한쪽만 수리를 했거든요. 이제 나머지 똑같은 구조의 방을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래 사신 만큼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방 상태가 좀 각오는 했지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 처참했어요, 이 방이. 오죽하면 영상 촬영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영상까지 촬영을 할 수가 없고 또 혼날 짓 하나 했는데 좀 다쳤어요, 일하다가. 또 우리는 일할 때 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안전장비를 확실하게 하고 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다치더라고요. 그게 다쳐가지고 이제 식구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원룸에 일할 때 좀 항상 안전 주의하시고요. 바닥을 철거했더니 난방 판넬링 그런 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철거해서 버리는 비용도 많이 들었고 벌써 폐기물 처리비만 한 10만 원 가깝게 들었습니다. 저는 요 방까지 세팅을 하면은 이제 한 번씩은 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되게 힘든 방은 없을 것 같아요. 보다 이런 집 처음 봐. 이게 뭐야? 온돌판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게 아무래도 임차인이 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 참네. 여기가 난방이 안 되니까 뭐 온돌 판넬인지 뭔가 이상한 걸 시공을 해놔가지고 폐기물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건물 매수할 때부터 살던 사람이라서 또 원래 있었다고 하겠죠 뭐. 근데 원래 있었을 리가 없는 게 똑같이 동일한 구조의 세대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여기만 설치했을 리가 없잖아요. 오늘 임대업 회의 느껴지네요 진짜. 이걸 제가 결혼했다는 이 임차인 내보내길 잘했어요. 더 놔뒀다가는 집이 진짜 아작이 완전히 날 뻔했네요. 지금도 뭐 아작이 났지만. 송정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이 정자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원룸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접고 이제 중간에 집에 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너무 안 찍어가지고 근황이라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임차인을 이제 내보냈어요. 임대를 해보니까 결국은 관건이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관리, 스트레스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이렇게 임차인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임차인 내보낸 그런 관련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뭐 심리학 공부하셨어요?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 사실은 제가 심리학 공부까지는 아니지만은 심리학 관련 책은 읽고 있습니다. 책만 많이 보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실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면 또 탁상론이 되잖아요. 이렇게 현실에서 사람 관계는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다가구 임대를 하려면 사람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계약을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공부 없이 그냥 경험한 거에만 의지해서 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 관련된 거를 모두 경험으로 해서 익히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을 만나서. 임대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간 심리학에 관한 책을 좀 읽었는데요. 임대업을 하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갖고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이번 임차인도 내보내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증거를 제시해서 좀 트러블 없이 이렇게 잘 나갔는데요. 잘못 대처를 하면 굉장히 서로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일이었어요. 건물을 인수했을 때부터 살고 있던 임차인인데요. 전주인이 있을 때 이제 계약을 했던 임차인이 나가게 됐어요. 이분이 나가면서 좀 집을 엄청 엉망을 해놓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원상복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원래 그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한테 사진이 없을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중개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대차 관계의 그런 분쟁들을 굉장히 많이 간접 목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그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날 제가 소유권 이전 전이었는데 그 집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빈방일 때. 근데 그게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이번에 이제 임차인이 너무 집을 많이 훼손시키고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이 없으면 정말 한 푼도 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진을 보냈더니 원래 이랬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냐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입실 전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언제 찍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입주하시기 전날 공실일 때 찍었다.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뭐 제가 손해를 하나도 안 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제를 하고 내드렸습니다. 임차인하고 어떤 퇴실치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대충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한번 처리한 게 다음에 어떤 나의 습관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리에 맞게 화내지 않으면서 따질 거는 다 따져서 제대로 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했을 때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생각을 좀 해서 대하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했던 행동이 나에게 이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가구 임대업을 하실 때는요,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한 사람만 대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번만 넘어가자가 아니고 요번에 제대로 처리하자, 약간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요번에 야무지게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다음에 점점 늘지, 이번에는 힘드니까 넘어가고 이번에는 임차인이 좀 사람이 거시기 하니까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세금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믿음이 가는 세무사한테 문의를 했어요. 뭐 이러이러한 거 세금 상담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세무 상담을 신청하면 이제 전화를 직원이 준다고 하길래 내가 본 거는 그 세무사님이었지 직원하고 통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직원들도 다 세무사긴 하지만 그 대표 세무사의 유튜브를 보고 내가 신뢰를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직원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딱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뢰자의 입장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돈을 준 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전화통화 뭐 30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30분 만에 내가 니즈가 뭔지 고민이 뭔지 그걸 확실하게 다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돈만큼 값어치를 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저한테 뭐 문의를 하실 때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돈 준 만큼 값어치를 할까? 그리고 그만큼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이해하고 해결점을 줄까?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여러분들이 1:1 상담 요청하시면요,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지 그런 통화를 하고요. 그런 답변에 대한 거는 이제 문서로 이메일이나 어떤 그런 걸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듣고 나서 바로 해결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문제가 뭔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창업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다가구는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약간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어려울 뿐이지 일단 한번 사서 운영을 하고 나면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기를 덜 타고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도전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